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어제 폭탄 테러 위협으로 강제 휴교령이 내려졌던 LA 통합교육부. 오늘부터 정상 수업을 재개했는데요. 각 학교마다 안전점검이 실시되는 등 여전히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플러턴 써니힐스 고등학교에서 또 폭파 위협이 있어 휴교 조치됐습니다. 노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통합교육부 소속 학교들이 오늘 다시 정상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폭탄 테러 위협은 허위로 판명났지만 교육 시설에 대한 안전 문제가 대두된 상황. 주 교육청은 각 교육구마다 다시 한번 주의 깊은 안전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학교 폐쇄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LA 통합교육부 학교 폐쇄 조치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한 결정은 옳았다는 게 주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대다수의 학부모들 역시 학교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과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I think it was a great idea. I mean, if there's any threat, I think it's great that he's protecting our children. I believe that the school district and the city officials handled it awesomely. Even though it became a hoax, our safety was their priority, so I was very, very happy. 하지만 오늘 플러턴 지역의 써니힐스 고등학교는 또 다른 폭발물 위협으로 폐쇄됐습니다. 써니힐스 고등학교에는 한인 학생들도 많이 재학 중입니다. 출근한 교직원이 폭발물 위협 메모를 발견한 직후 학교 측은 휴교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수색 결과 수상한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학생들은 귀가 조치됐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연방사원에서 침술 치료를 메디케어 혜택에 포함시키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중국의 주디추 연방하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65살 이상 노인들과 전역 군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아시안 커뮤니티와 한인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 이런 설명입니다. 윤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HR 3849, 정식 명칭은 재향군인과 노인들을 위한 침술치료 법안입니다. 전 현직 군인들이 연방정부의 지원하에 침술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한의사들이 군이나 보건당국의 주요 커미셔너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의 발의 명분상 재향군인들이 수혜 대상 전면에 나섰지만 실제로는 침술치료를 메디케어에 포함시키자는 게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통과될 경우 65세 이상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추가 비용 없이 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Acupuncturists are fully paid against the physician fee schedule. Of course, what this means is that seniors can then get payment for acupuncture through Medicare. 캘리포니아에서 침술 치료는 지난 2001년 이후 종업원 상해보험 치료 항목에 포함되는 등 세 차례의 법 제정을 통해 정식 진료 항목으로 인정받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전역으로 봤을 때 침술 치료는 여전히 정식 진료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의 경우 침술 치료를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8개 주에서만 필수 건강 혜택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주치의를 통한 소개와 개인 분담금인 코페이를 내야 받을 수 있고 그 횟수도 제한돼 있습니다. However, our challenge here with this bill is that many Americans are still unfamiliar with acupuncture. And so our challenge is to educate the public and our Congress members about acupuncture and help them to understand its incredible benefits.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투표수는 218표. 법안을 발의한 중국계 주디추 연방 하원의원은 의원들의 지지를 끌어모으기 위해 한인 사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회와 전미 한의사협회 등 법안 지지 단체들도 아시안과 한인 사회를 대상으로 탄원서 서명 운동 등을 전개하는 등 필요한 지원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앞으로 나올 자율주행 자동차를 규제할 법령의 초안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이 초안에 따르면 자율주행차엔 반드시 운전대가 설치돼 있어야 하고 비상시에 대비해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승차를 해서 언제든 운전할 수 있도록 대기해야 합니다. 또 자율주행차가 시판될지라도 제조업체가 소비자들에게 이를 즉각 판매할 수는 없고
독립된 검증업체가 안전성 시험을 실시해 제품을 인증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자율주행차 관련 시험 주행과 연구 개발이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곳이어서 이 초안은 다른 국가나 미국 내 다른 주가 규제 법령을 만들 때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을 비롯한 동부 지역의 이상 고온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스키장이 개장을 하지 못하는 등 겨울철 업계가 울상입니다.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하얀 눈이 덮여 있어야 할 12월의 스키장. 그런데 눈이 보이진 않습니다. 동북부 지역의 이상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스키장이 개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This has happened before. Winter will always arrive. 뉴욕 센트럴파크의 평균 기온은 연일 화씨 60도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낮 기온이 70도를 넘어서면서 뉴욕시 12월 최고 기온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겨울 장사는 이미 매출에 타격이 왔습니다. It's depressing, but you know what? It's nature. Nature has a way of paying us back, and I think this year is going to be a nice, long end of the season like last year was. 하지만 춥지 않은 겨울을 즐기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I'm okay actually without the snow. It's nice to be able to cruise around and not be too cold. So it's nice. Well, it's like I watch the weatherman and they're all like, go out and enjoy this beautiful weather. And, it's beautiful, but it's December. It's supposed to be cold. 이상 고온 현상이 엘니뇨의 여파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경기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날씨 때문에 급격한 물가 상승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상했습니다. 9년 만의 금리 인상인데요. 앞으로 더 올릴지라도 급격하게 인상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오늘 금리 인상은 연준 의원 10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결정됐습니다. 현행 제로금리, 그러니까 0에서 0.25%였던 걸 0.25에서 0.5%로 0.25%포인트 올린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6년 이후 9년 6개월 만의 첫 금리 인상입니다. 또 2008년 12월 금융위기 때 시작된 제로금리가 7년 만에 끝났다는 공식 선언입니다. 연준은 고용 여건이 개선됐고 물가가 목표치 2%에 이를 걸로 확신한다. 금리 인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급격한 추가 인상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시장에 순응하는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 당분간 타당하다고 보는 기대치보다 낮게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의장은 이번 금리 인상이 선제적 조치라면서 물가가 예상과 달리 움직이면 추가 인상은 유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ven after this increase, monetary policy remains accommodative. The process of normalizing interest rates is likely to proceed gradually. 금리는 올랐지만 주식시장은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뉴욕 증시는 1% 이상 비교적 큰 폭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도 올랐습니다. 주식시장이 선방한 건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점, 또 금리 인상이 오래전부터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달러 값이 오르면서 지난 이틀간 반등했던 국제유가는 5%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미국이 40년 만에 자국산 원유의 해외 수출 허용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풍부한 셰일 석유 덕분인데요. 국제유가는 물론이고 세계 에너지 패권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유원중 기자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했던 1차 오일 쇼크를 계기로 미국은 1975년 자국산 원유의 해외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민주공화 양당은 40년 만에 원유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모레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We have a lot of marginal oil producers. The crude barrel of crude oil is very, very low. Crude oil should be able to be traded, bought and sold on the world market. 셰일 석유 등장 이후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1일 951만 배럴로 수입량을 넘어섰습니다. 수입 원유의 오펙 의존도도 88%에서 지난해 40%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우디, 러시아에 이어 세계 3대 산유국인 미국이 원유 수출에 나설 경우 국제유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이란도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 증산에 나설 방침이어서
국제 유가가 $20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Things really are in a bit of disarray, and the persistence of this current world, it's just a free-for-all. I'm afraid that's where we're going to be for a while. 환경 파괴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원유 수출길이 열리면 셰일 석유 생산은 더욱 탄력을 받아 오펙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 패권은 미국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파리시의 동시다발적 테러 현장에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서 가져다 놓은 갖가지 헌사와 문구 등이 역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파리시는 테러 현장에 남겨진 헌사 등은 테러에 대한 집단적인 정서인 만큼 후세 연구자 등에게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보존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진현 특파원입니다. 사랑은 두려움과 증오를 뛰어넘는다는 문구. 바타클랑 테러 장면을 상상해 그린 아이의 그림. 130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던 파리 테러 현장에 시민들이 가져다 놓은 이러한 문서들이 역사 자료로 남게 됐습니다. 파리의 문서 보관소. 테러 현장에서 옮겨진 자료들을 분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대부분 비에 젖고 마르는 과정을 거치면서 매우 거칠어진 상태. 이러한 자료들이 보존 처리를 위해 전문가들의 손을 거칩니다. Une fois qu'ils seront vraiment totalement secs, ceux qui sont potentiellement atteints de moisissures seront envoyés. 보존 처리가 다 끝난 자료들은 문서 박스에 넣어져 보관됩니다. L'objectif, c'est de les conserver, c'est de les préserver dans la durée pour pouvoir les transmettre et les communiquer au grand public et aux chercheurs. 테러 현장에 남겨졌던 자료들이 테러에 대한 집단적인 정서를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파리시는 테러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이를 잊는 것이 아니라 테러의 잔혹성을 역사로 기록해 고발하기로 한 것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미국 기준금리가 점진적으로 인상될 것이라는 안도감에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80원 50전입니다.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